마음 로그인. 70대가 말하는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 5가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70이 넘어서야 알았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건 내가 한 선택이 아니라 하지 않은 선택들이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된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잘못 고를까봐,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그래서 미룹니다. 그래서 참았고,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70대가 되어 뒤를 돌아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그 시간들 때문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이야기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이 조용히 꺼내놓은 5가지 선택.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60대라면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누워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묘합니다. 젊을 때의 후회는 짧습니다. 빠르게 다음 일로 넘어갑니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0대의 후회는 다릅니다. 조용하고 깊고 오래 남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몸도 마음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여러 인터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요양원, 실버타운에서 수집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들입니다. 또한 학자들이 연구한 데이터도 있고 어느 노인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5개였습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방치, 관계에 집착, 그리고 자기 삶을 미룬 것.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아마 당신은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 자식 문제. 내 삶을 자식에게 걸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는 놀랍게도 자식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했다는 후회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다는 후회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인생을 거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 뒷바라지에 내 50대를 다 썼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그게 부모돌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아이들은 나 없이도 잘 살았을 것 같아. 내가 없어도 됐을 일에 나를 다 썼어.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 이 부분에서 아주 취약합니다. 우리는 헌신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희생할수록 좋은 부모라고 배웠습니다. 자식 앞에서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자식이 독립한 뒤에 텅 빈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허탈감. 7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자식을 내 삶의 이유로 삼지 말았어야 했어. 자식은 내 삶의 일부여야지 전부가 되면 안 돼.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이유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식과 무관한 나만의 이유. 내가 일어나는 이유, 내가 밖에 나가는 이유, 내가 뭔가를 배우는 이유. 그 이유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산책이어도 되고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더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후회. 돈 문제 준비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돈을 더 모았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아픈 이야기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이 돈에 대해 후회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아꼈다는 것, 두 번째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썼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후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낀 분들의 후회는 이렇습니다. 평생 아꼈어.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노후 걱정돼서. 그런데 몸이 안 좋아지고 나니까 쓸 기회가 없어. 여행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아. 건강할 때 쓸걸. 그냥 좋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할걸. 반대로 무계획하게 쓴 분들의 후회는 이렇습니다. 쓰면 어떻게 되겠지 싶었어. 자식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방법이 생기겠지 싶었어. 그런데 나중이 왔어. 아무것도 없어.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어. 이 두 가지 후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지금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쪽은 지나치게 미래를 두려워했고 다른 쪽은 지나치게 미래를 외면했습니다. 현실적인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재정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 그 구조를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50대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내 노후 자금이 어디 있는지,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회피하면 70대 어르신들의 두 번째 후회가 그대로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돈은 무섭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무섭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후회. 건강방치 시간을 사는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을 그냥 넘긴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나중에 병원 가야지라고 미룬 게 언제입니까?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후회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후회가 단순히 운동을 안 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아파도 티를 안 냈어. 강한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아프면 약하다고 느껴지니까. 가족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직장에서 쓸모없어 보일까 봐. 그렇게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쓰러졌어. 그때야 알았지. 내가 건강을 지키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 이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면 배우자가 간병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건강은 내 주변 사람의 삶과 직결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보이지 않아. 없어지고 나서야 보여. 그때는 이미 늦어.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첫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면역, 기억력, 감정 조절 전부 수면에서 시작합니다. 둘째는 정기검진입니다. 무서워서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셋째는 통증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습관적으로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호가 아니라 결과만 남습니다. 건강은 아직 관리할 수 있을 때 지키는 겁니다.
잃고 나서 되찾으려면 몇 배의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네 번째, 후회. 관계에 집착 떠나야 할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관계를 더 많이 맺었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너무 오래 붙들었다는 후회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60년을 넘게 살면서 진짜 내 편인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그 사람들한테 잘해줬을까? 아니야.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썼어. 잘 보이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사이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조용히 떠났어. 이 말이 뜨겁게 와닿는 이유는 우리 세대에서 유독 이 패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덕목이라고 배웠습니다. 먼저 끊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그 관계들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참고 유지했던 그 관계들은 지금도 나와 함께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소홀히 했던 진짜 소중한 사람들, 배우자, 오랜 친구, 조용히 내 편이었던 누군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진짜로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관계의 무게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한 명만큼은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가장 솔직한 예의입니다. 다섯 번째, 후회. 자기 삶을 미룬 나는 언제 살려고 했을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후회는 모두 이 다섯 번째에서 시작됩니다.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신의 삶을 미룬 것. 그것이 결국 모든 후회의 뿌리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항상 나중에 살려고 했어. 애들 다 크면 살아야지. 은퇴하고 나면 살아야지. 몸이 좀 좋아지면 살아야지. 그런데 나중이 왔을 때 몸이 안 따라줘. 기회가 없어. 그때 하고 싶었던 게 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뭘 좋아했는지 잊어버렸어. 이 말이 왜 이렇게 아프냐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배우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다시 해보고 싶은 일. 그것을 미루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미룰 생각입니까? 나중에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왔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에 하고 싶은 걸 70대에 하려고 하면 2배가 힘들어. 50대에 하고 싶은 걸 60대에 하려고 하면 그것도 2배가 힘들어. 하고 싶으면 지금 해야 해.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야. 지금이 제일 젊은 날. 이 말을 오늘 밤 가슴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자기 삶을 미루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실패할까봐, 늦었을까봐, 우스워 보일까봐.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보고 실패한 것은 후회가 아니야. 해보지도 않은 것이 후회야.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내 삶을 건 것, 돈 문제를 회피한 것, 건강을 방치한 것, 잘못된 관계를 붙든 것, 그리고 자기 삶을 미룬 것. 이 5가지 후회는 70대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오늘 당신과 내가 매일 만나는 선택들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오늘 저녁 운동화를 꺼낼 것인가? 아니면 또 내일로 미룰 것인가? 오늘 한 번 더 참을 것인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오늘 그 강의를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또 나중에라고 할 것인가? 모든 큰 후회는 작은 오늘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후회는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미루기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마음 로그인을 들으신 당신이 딱 하나만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내가 가장 오래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종이 한 장에 써보세요. 쓰는 것만으로 됩니다. 당장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써두면 그것은 더 이상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이 자기 삶에 로그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후회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미루기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길 바랍니다. 정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기준 하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조용한 기준 하나. 마음 로그인은 조용히 기준을 세우는 시니어 통찰 오디오북입니다. 이런 통찰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해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로그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